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 경제신문의 이재성 발행인입니다. 예, 오늘은 고신용, 중신용 그 희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소상공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사업자 대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신용부터 알아보죠. 중신용의 지원 대상자입니다.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일단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신용 평점,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으로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죠. 그러니까 이제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자 본인의 그 신용 평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지킴이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은 전국민 신용조회라고 있고요. 거기서 본인 인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그 나이스 지킴이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체험하기, 그리고 전국민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또 나는 온라인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나이스 지킴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됩니다. 나이스 지킴이라고 치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이스 지킴이 이렇게 갖고 치면은 되고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이스 지킴이라고 뜨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측 상단에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융자 나이스 신용 점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옆에 바로 가기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면 맨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전국민 신용조회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전국민 신용조회 여기 보면 연 3회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신청 시에 1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전국민 신용조회 신청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신청 비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개인정보 위탁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여기 있는 거 전부 예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인증 이렇게 클릭하면 예를 들면 나는 휴대폰으로 인증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번호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본인의 그 신용 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 희망 대출을 받는데 내가 저신용자인지 중신용자인지 고신용자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제 거를 알아봤더니 945점 고신용자죠. 그런데 이게 이 희망대출에서는 고신용자가 불리합니다. 그 대출 금리도 저신용자는 1.0인데 비해서 고신용자는 1.5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저신용자, 중신용자, 고신용자 모두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고신용자인 경우에는 대단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은 중신용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신용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신청 방법이죠. 우선 제가 법인 사업자 중심으로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법인 사업자는
지역신보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역신보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역신보 창구에서 신청을 하고요. 이거는 대면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가서 신청하는 건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서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뭔가 서류를 낸다는 건 그쪽에서 그거를 검토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저신용자인 경우보다도 또 불리한 거죠. 그래서 하여간 중신용자인 경우에는, 중신용자이면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역신보에서 창구에 가셔서 대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오브제가 적용이 되죠. 이것도 또 나름 해봐야지라고 하면, 어려워도 돈이 필요하시면 해봐야죠. 왜냐면 다른 것보다 조건이 이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은 이거를 예를 들면 대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대출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자금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1,000만 원 당장 이게 이제 그 전체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일단 급한 불들은 좀 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1월 24일 또 2월 7일 이럴 때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이건 이제 이 대표자죠.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그리고 25일, 1월 25일과 2월 8일은 27, 1월 26일과 2월 9일은 38, 그리고 1월 27일과 2월 3일은 20, 2월 10일이죠. 1월 27일, 2월 3일, 그리고 2월 10일은 49, 1월 28일, 2월 4일, 2월 11일은 50.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본인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본인 것만 기억을 해서 오브제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가는 날짜니까요. 그 대면이든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브제가 적용됩니다. 자, 중신용 법인사업자의 신청 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 이 경우는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역 신도에 가셔서 신청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요거 전부 다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다 뜰 수가 있죠.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뜰 수 있고요.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셔서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건 자가인 경우고요. 또는 임대차 계약서.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 이런 거는 아마 법인 사업자들은 많이 다 기본 서류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주주 명부. 이거는 각 회사에 주주 명부 양식이 있을 겁니다. 다른 양식이 없어요. 그냥 주주 명부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관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관을 4번을 쭉 하셔서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대부분 이 법인 정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걸 출력해서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법인 도장. 그래서 그걸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류 중신용자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때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내야 될 서류죠.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세, 표준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 주주 명부, 그리고 정관. 자,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
중신용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사업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9개 은행 그 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은행입니다. 요거는 지역 신고가 아니에요. 9개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되게 편해요. 별도 서류 없이, 그죠?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 개인, 요거 대표자 명의예요. 대표자 명의의 개인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그러니까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해가지고 또는 뭐 스캔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은행 앱에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는 이 스캔을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신용인 경우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요 개인 사업자 얘기입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죠. 그래서 자, 고신용 이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신용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입니다. 이거는 고신용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까 제가 945점이었잖아요. 여기에 저는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점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으로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입니다. 그래서 자,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유리하지 않다 그랬죠. 불리하다. 그리고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어디서 은행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아마 이러면 은행에 가보신 그 사업자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이거는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다 대출해 줘라 이런 건데 대출 연체가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은행 대출 심사 결과라고 돼 있잖아요. 은행 대출 심사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저기 그 나이스 신용 정보 개인 정보로 보는데 은행에서는 이분이 그 이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인 신용 대출 나이스 신용 정보로 보는 게 아니라 특히 법인 사업자 뭐 이런 거라면 그 회사의 신용 정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의 신용 정보라고 하는 거는 소상공인은 그 사실 은행권에 개인 신용 정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이 회사의 신용으로 대출을 심사를 한다 그러면 신용 대출 금액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동일 이런 대출 정부가 대출하는 것들이 실제로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이 많이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상공인 규모의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신용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법인 사업자 신청 방법입니다. 이건 은행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직접 했죠. 이런 경우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만 갖추면 그냥 바로 대출이 돼서 빨리 이 대출이 됐고요. 실제 대출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제 고신용자인 경우에 특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법인 사업자가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 접수한다는 건 은행에 이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겠죠. 바로 이런 거를 띄워서 가셔야 되는데 아마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용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법인 사업자 신청 서류인데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게 이런 서류를 낸다는 건 은행에 낸다는 건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걸 본다는 얘기죠.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거는 납세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 이 아마 지방 신보나 아니면은 저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데는 이걸 그냥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은행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차 계약서를 본다는 얘기는 여기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도 내야 된다. 이것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거는 뭐 법인이니까 이건 내기가 어렵지 않죠. 법인인감증명서, 이것도 뭐 내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리고 법인인감, 예, 이것도 뭐 사실 금융거래하는 데는 서류를 내야 되는 데는 당연히 내야 되는 서류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이거를 이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좀 부담은 될 겁니다. 자, 고신용 소상공인 은행 신용대출 한도 초과 시. 자, 이런 말을 왜 넣어놨겠습니까? 고신용 소상공인. 자, 고신용 소상공인이 이게 좀 불리한 거죠. 고신용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아까 이 소상공인의 신용대출 한도는 대부분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대안대출, 뭐 기존에 그 대출이 있으면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빌려주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대출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안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이게 좋은 뜻인데, 사실은 이 고신용 소상공인이 이거를 하기엔 이제 이것도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있는지, 예. 기존에 빌린 게 없다, 나는 없어. 예. 그래도 아마 여기 이 한도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듣고 저기 신청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고신용자라 그래갖고 이게 이 자금 사정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고신용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거는 혹시 모르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어려워도 그 카드 연체 안 하도록 계속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회사 상태가 좋은 것, 또는 뭐 개인이 정말 돈이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가능성도 많죠. 그리고 회사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신용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회사 신용, 소상공인 회사 신용이 좋을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 극히 적다. 근데 이게 그 개인 신용 대출만 보면 동일 조건을 적용해서 고신용자도 그것만 봐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또 은행에 가면 아마도 지금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서류 외에도 또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리는 쪽 입장에서 보기엔 그거 해달라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을 갔는데 너무 까다롭다. 그러면 그분이 은행 담당하고 싸우지 마세요. 은행 담당하고 싸우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출 안 받겠다 그러고 나오셔서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을 가도 완전히 다르게 대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엔 은행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돈 빌리는 입장, 의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죠. 부담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아까 은행 여러 군데 있었으니까 그런 은행들을, 은행은 좀 뒤에 나옵니다. 은행들을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시면 되겠죠. 자, 고신용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개인 사업자 신청 방법인데, 운전자금은 이것도 동일합니다. 개인 신용자는 고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앱을 통해서 신청 접수한다. 그래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거 고신용자는 요걸 기억해야 되죠.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내가 이제 국민은행을 주로 거래하고 있다, 국민은행 가서 하면 되겠고요. 기업은행을 주로 거래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을 갔더니 막 서류 뭐뭐를 복잡하게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그 옆에 기업은행이 있으면 기업은행을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가면 또 뭐 어떤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종이 한 장을 뽑아줘요. 요거 좀 가져오세요. 또 홈페이지에 좀 가입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보내달라. 대체적으로 아마 그 회사의 그 경영 지표가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너무 까다롭다라고 하면 한번 다른 데로 가보면 의외로 좀 그 담당자가 좀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정부는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농협 이런 데 갖고 이제 빌려주라고 하지만 또 은행 입장에서 보기에는 중신용자, 고신용자에게 너무 많이 이제 빌려주는 것에 대한 제한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몇 개 은행들은 고신용자, 또 중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오래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신용자, 고신용자가, 열심히, 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대출에 대비해서 열심히 신용을 관리해 왔는데, 이럴 때 지금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신용 점수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신용자인 경우에 이게 좀 부담된다, 은행에 심사받는 게 부담된다 이러면 신용점수 조금 낮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신용점수를 낮추는 것.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저신용 대출이 먼저 발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신용, 고신용자들이 그 신용점수 올리는 건 어려워도 낮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막 일부러 신용대출 뭐 개인 현금 서비스를 받고 안 갚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 점수를 막 낮춰버렸죠. 참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방법이다라고 보이는데, 하여간 저는 뭐 신용대출을 낮추는 걸 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이걸 너무 어려울 거야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죠. 한번 해보긴 해야죠. 은행 가서 자금이 필요하다면요. 자금이 필요하다면 은행 가서 해봐야죠. 국민은행 가서 안 되면 기업은행 가봐야 되고, 기업은행 가서 안 되면 농협 가서 하고, 신한은행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고요. 이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정부가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이렇게 나누지 말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나누지 말고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전부 다 신청 받으면 뭐 그거 사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고 그것을 일시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거로 보이지 않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게 정보를 드리려고 이 방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약간 고신용 법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은 같아요. 이 은행들에 가셔서 포기하지 말고 신청을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셔라. 자, 고신용 대면 신청 방법입니다. 조금 아까 본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요거는 비대면 대면을 같이 합니다. 비대면 대면을 같이 한다. 그리고 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 이상 6개에서는 대면만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 앞에서 이 오브제 시행하는 거 동일합니다. 오브제를 시행한다. 그래서 아까 중신용자뿐만이 아니라 고신용자도 본인이 해당되는 날에 은행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자금들은 소진되기 전에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날짜 중에 앞쪽에 있는 날짜에 미리 아까 서류들 준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서류, 또 법인 사업자 같으면은 그거 외에도 가방에 평상시에 왜 이렇게 늘 그런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요구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뭐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그 서류 지금 아까 여기 정부에서 이제 이런 서류만 필요합니다라고 권장했는데 그 외에도 미리 준비해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신청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신청은 해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브제를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오브제를 하는데 이 앞에 앞에 있는 날짜, 뒤에 있는 날짜 또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로 앞에 있는 날짜에 미리 좀 자기에게 해당되는 날짜에 가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 자금이 고갈되면은 그게 뭐 예산이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신고연락처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서울이다 나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여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중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이라면 그렇게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죠. 왜냐면 나 신용점수를 알고 싶어요. 여기다 물어봐도 됩니다. 나이스 거기다가는 할랬더니 이미 제가 신용을 한번 조회한 거예요. 분기당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유료 회원 또 그렇게 해서 가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시중은행 고신용자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시중은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국민은행에 할 거야. 그러면 비대면 기업대출 요거는 1644-0360 뭐가 잘 안 될 때 여기다 문의해 보면 되고, 대면 대면은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대면이라 그랬죠. 1588-9999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업은행에 할 거야. 그러면 1588 그래서 2588 이렇게 해갖고 전화를 하시면 지금 미리 하면은 아마 이게 준비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날짜가 있었잖아요. 대표자님의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그것에 맞춰서 또 문의도 그때 하는 게 좀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화 해봐서 안 되면 많은 거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서류가 아까 진짜 그것만 있는 건지 그건 이제 정부에서 한 얘기니까 은행에서 뭔가를 한다면 또 은행에서 참 요구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또 담당자들은 은행 담당자들은 그렇게 훈련이 돼 있잖아요.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서류들을 다 봐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죠. 자, 중신용자이든 고신용자이든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런 기회들은 어쨌든 1%, 고신용자 1.5%, 약간 이 정도로 빌릴 수 있는 거는 없죠, 거의. 또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의 홍보 그걸 갖고 막 저는 월세를 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이 이후에 그 시드머니 홍보비로 사용된다거나 이런 시드머니로 사용되어서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상공 경제 TV 저는 소상공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운영하는 채널이 소상공 경제 TV 채널이고요. 저희 소상공 경제 TV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쭉 보셨듯이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정말 아마 큰 차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이 경영을 하는데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이 계속 제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나는 필요해 그러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